교과서 190페이지 전시동원체제와 병참기지와 정책과 저 뒤에 194쪽 징병과 징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급 필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보면 민족 말살 통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931년에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937년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제 일본의 상황을 보면 전쟁에 미쳐 날뛰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인은 한국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서 그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나가라, 싸워라, 이겨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가 30년대 이후의 일본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첫 번째가 병참기지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국신민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병참기지화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징병과 징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한반도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전체를 그야말로 이제 병참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고, 이 병참기지화 정책은 이게 이제 37년 이전과 37년 이후로 이렇게 나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7년 이전에는 이제 일단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는데, 일제는 이러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농업에서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 대상을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반도 북부에 이제 공업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광업이나 중화학이나 군수산업을 이제 육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중단시키는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시키는 이유는 일단 일본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있는데, 자, 대공황 시기에 그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기르게 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게 하는 이 남면 북양 정책을 1930년대 초에 이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촌진흥 운동은 이제 몇 번 나오게 되는데, 1930년대 초가 되면 이제 계속되는 그 소작쟁이로 인해서 그 끌어넘치는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자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소작쟁이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관련된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농촌의 부녀자들의 목화 고르기 작업인데요. 바로 이제 남쪽에 이제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는 남면 북양 정책과 관련된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노구찌 재벌이, 자, 전범 기업이었던 노구찌 재벌이 세운 지금의 이제 북한 지역에 세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서 한반도 북부 지방의 공업화를 말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인적자원과 이제 물적자원을 이제 수탈하게 되는데요. 인적자원 수탈의 내용을 좀 보시면,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한국인을 전쟁터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1938년에 이렇게 이제 지원병제를 실시하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니까 1943년에는 이제 학생들도 군인으로 끌고 가는 학도 지원병제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다다르는 1944년이 되면은 징병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을 청년을 전쟁터로 이제 끌고 갔고요. 일제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실시해서 한국인들을 끌고 가서 공장,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해서 여성의 노동력도 이제 수탈하게 되는데요. 일제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를 당했고요.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에 한국인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했었던 그 관련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은 1940년 국민총력 운동으로 이제 확대 전환이 되죠. 자, 이 기사는 최남선이라고 하는 친일 지식인이 학도병 지원을 권유한 기사인데, 이러한 최남선 등의 친일 지식인들은 한국인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자치권이나 참정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의 전쟁 참가를 선동하였죠. 제목을 보면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보람있게 죽자, 임전무태 등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친일파 최남선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44년 친일화가 김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총후병서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일본이 강요한 침략 전쟁에 나간 한국인이 징병된 한국인이 이제 완전군장으로 간이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 병사의 옆모습을 그린 총후병사라고 하는 그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징용과 관련된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 군함도라고 하는 그 하시마 탄광에서 강제 동원돼서 혹독한 어떤 노동력을 제공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군함도 징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난징 대학살 기념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 난징에 가면 난징 대학살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1937년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해서 중국을 엄청 빨리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난징에 들어가서 엄청난 학살을 이제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난징 대학살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기념관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선생님이 이제 답사를 갔죠. 1937년 12월 13일부터 38년 1월달까지 30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난징 주민들을 학살한 이제 일본인들의 만행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난징 대학살을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보면은 남경 대도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남경 대도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보시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의 대표 조형물, 이게 이제 가파 인망이라고 하는 이제 조형물입니다. 이 가파라고 하는 건 이제 가파, 가정은 파괴되고, 인망, 사람이 죽었다, 가족을 잃다, 이런 뜻이고요. 요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자를 좀 해석해 보면, 살해당한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생매장 당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슬픔만 남겼다. 아내는 악마에게 강간당하고 하늘이시여. 이런 이제 대표적인 조형물을 이제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고 나서 그 학살당한 가족을 이제 털퍽 주저앉아서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조형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 명이라고 하는 6주 동안 30만 명의 이 중국인들을 학살한 그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난자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저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이 난징대 학살 기념관은 중국인들이 학살 당한 터 위에 기념관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937년 12월 13일부터 난징 대학살이 이제 저질러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일본인들의 만행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다음에 잘라 죽이고,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우리 일본인들의 만행을 전시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는 일본에 보도된 그런 신문 기사인데요.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죠. 자,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한장을 한번 읽어보면, 백인참, 초기록, 향정 106, 야전 105, 양소위 연장전, 백인참 경쟁 양장교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일본에 보도된 신문 내용입니다. 한자만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이 신문 보도는 일본군 2명의 소위가 중국 난징에 들어가서 중국인 100명을 먼저 죽이기 대회를 해서 향정이라고 하는 소위가 연장전 끝에 106명을 베서 105명을 벤 야전 소위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신문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징에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정말 크나큰 만행을 이제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만인갱 유지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곳에 중국인들 유골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뼈가 바로 당시 이제 난징 대학살 당시에 죽음을 당한 중국인들의 유골이 되겠고요. 이 공간은 천장에는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써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은 12초마다 물방울이 뚝뚝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주 동안 12초마다 6주 동안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3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주 동안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양심 있는 지식인들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꽃을 바치고 이제 종이학을 접어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국 동경도 의 역사 교육자 협의회에서 바친 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 바깥을 보시면 한자로 명기 역사 뭡니까 이제 진수화평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이제 글씨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내부에도 보시면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글씨는 바로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이고 통치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열받는 역사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되겠죠. 자, 다음 사진은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난징 이재양 위안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이 위안소를 갖다가 설치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했던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위안소 건물이었는데, 지금 선생님 저 뒤에 보이는 사진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그 중국인 위안부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경을 보면 이렇고, 자, 한국어로도 이렇게 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 자, 이 난징 이재양 위안소 2층 복도의 모습입니다. 자, 2층 복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들의 이제 이름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2층에 이제 19번 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어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이 19번 방에서 생활했던 위안부의 모습이죠. 이 19번 방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금은 이제 북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이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에서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했던 그 장소이면서 그 방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이제 박영심 할머니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박영심 할머니를 일본 놈들이 빨개 벗겨놓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전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위안부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이 이거죠. 바로 이제 그 숭산 위안소에서 찍은 그 사진이고, 맨 오른쪽에 이제 임신한 위안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임신하신 분이 바로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이죠. 어떻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2000년 8월 25일 날 이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에 와서 이 사진에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박영심 할머니가 이제 19번 방 이곳에서 이제 성노예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방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놓여져 있는데, 위안부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드러 패서 다락에 이제 그 가둬놓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죽은 위안부의 그 고기로 국을 끓여서 다른 위안부에게 이제 먹였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아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문화상 내가 위안부였음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였음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이제 신문 보도가 되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해서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과 강제 연행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김학순 할머니의 이제 위안부 증언 이후에 이제 일본 대사관이 있던 그 서울 종로구 앞에서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이제 벌이고 있고요. 지난 추석에도 제 166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이제 열렸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이제 물적 수탈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일제는 이제 침략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30년대 초에 중단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이라든지 미곡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부족한 물자들을 갖다가 이제 강제로 이제 징발을 했고요. 미곡을 공출하니까 당연히 식량은 이제 배급 제도로 했었죠. 심지어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나무에서 송진까지 채취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일제 수탈로 한국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궁핍이 일상화되었죠. 그런데 일부 친일파들은 군수 물자를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등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그런 친일파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난징 이재양 위안소 사진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멈추지 않는 눈물이라고 하는 뭡니까 조형물이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게 눈물이 계속 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걸 닦아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평화의 소녀상은 각 도시마다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우리 제천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수 이순신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되겠고, 군산에 이제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가면 이렇게 이제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이제 금속 그릇 공출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죠. 자, 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 원료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집에서 이제 금속 그릇을 공출을 했고요. 뭐 절에 뭐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을 갖다 징발을 했고, 농기구라든지 놋그릇, 수저, 생활용품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뺏어갔고요. 그릇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사기 그릇을 줬죠. 공출 보국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사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밑줄을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일제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밑줄,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 병참기지에다가 네모를 치기 바랍니다. 자, 30년대 초에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했다. 그리고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했다. 남면북양 정책에다 네모. 그 다음에 이제 37년 중일전쟁 직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력과 물자 수탈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밑줄을 좀 쳐놓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191쪽의 필수 탐구 자료. 여기 보게 되면 국가총동원법 네모 별표입니다. 자, 핵심 문장.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아주 철저히 수탈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쳐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4쪽의 징병과 징용 부분으로 좀 넘어가세요. 자, 1938년 지원병제 밑줄, 1943년 학도 지원병제 밑줄, 44년에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징병제 밑줄. 자, 1944년 국민징용령을 개정해서 한국인들을 본격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이렇게 이제 밑줄을 좀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95쪽에 여성 노동력 동원은 자, 44년에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되어 더욱 본격화 밑줄 치고요. 자,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해서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 네모를 치겠습니다. 끔찍한 삶을 강요했다. 밑줄. 자, 밑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 자, 식량 공출 및 배급을 실시했다. 공출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 놋그릇, 수저 등 생활용품도 공출에다가 동그라미.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고, 다음 장에 196쪽에, 여러분들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